국제공처가 대회. 국제공처가 대회는 인류 역사 속 위대한 남성들이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유쾌하게 드러내는 역설적 심리 실험이자 권력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이 대회는 오로지 이 남자가 얼마나 아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만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남성들의 정치적 군사적 업적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풍자적 요소와 권력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공처가 대회, 권력에 대한 풍자적 고찰. 바로 국제공처가 대회라는 좀 황당하지만 아주 깊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가상의 대회를 통해서 권력이란 게 과연 뭘까?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권력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궁궐이나 대통령 집무실 같은 곳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곳은 그런 거창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쩌면 궁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가정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굉장히 도발적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국제공처가 대회라는 이름부터가 좀 기묘한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로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 속 거물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모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공처가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아내를 두려워하고 끔찍이 위하는 남편. 바로 이게 이 대회의 유일한 단 하나의 우승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했건 전쟁에서 이겼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아내에게 얼마나 헌신적이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정말 황당하면서도 재밌는 설정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회 현장으로 되어가 볼까요? 세계적인 리더들이 무대에 올라서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유명한 명연설들을 이 대회의 주제에 맞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바꿔서 발표합니다. 첫 번째 주단은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뭐라고 바꿨을까요? 네, 바로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으로 바꿉니다. 점수는 92점. 괜찮죠? 뒤이어 존 F 케네디가 등장해서 또 명언을 남깁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가 아니라 아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아내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라. 와, 점수 94점. 점점 더 치열해지네요.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윈스턴 처칠은 피, 땀, 눈물을 외치면서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죠. 점수 96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는 아예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아내에게 봉사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와, 이건 뭐 거의 신념의 경지죠. 점수는 무려 98점. 이제 거의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어요. 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내 아내를 알라고 했고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나는 오직 아내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꿨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도 아내와 뭉치면 살고로 바뀌었고요. 다들 정말 재치가 넘치죠? 자, 이렇게 화려한 말의 성찬이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참가자가 나타나서 이 판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멋진 말을 인용하거나 만들지 않아요. 그냥 무대에 올라서서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럼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순간 대회장 전체에 정적이 흘러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 다들 아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막 예쁘게 포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결혼 생활에 그 뭐랄까 지지고 볶는 현실?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 본질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수는 놀랍게도 100점 만점이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은 생각한 거죠. 아, 이게 진짜구나. 사랑이니 헌신이냐는 말보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바로 공처가의 최고 경지다. 라고요. 자, 이제 100점이 나왔으니까 대회가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참가자는 승리라는 게 뭔지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좀 늦었어요. 사회자가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범상치 않죠? 그리고 무대에 올라서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나의 아내가 실질적인 대통령이고 나는 그의 시종일 뿐입니다. 와, 이건 그냥 아내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공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시종일 뿐이라고 아예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모든 권력 관계를 완벽하게 뒤집는 한마디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사위원들은 깊은 고민 끝에 공동 우승을 결정합니다. 결혼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꿰뚫어본 노무현의 통찰, 그리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시종이 되기를 자처한 문재인의 완전한 항복. 이 두 가지 모두 공처가의 최고 경지에 다다랐다고 인정한 거죠. 자, 지금까지 아주 재밌는 가상의 대회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웃긴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건 그냥 정치인들 유머 모음집이 아니거든요. 이 풍자 속에는 권력과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이게 바로 공적 권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요. 가정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런 권력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기꺼이 져주는 항복이야말로 진짜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자리, 그 왕좌라는 게 어쩌면 거창한 궁전이 아니라 매일 저녁 마주 앉는 식탁의 의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고, 그리고 그 힘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처가의 한 맺힌 시. 1. 어나서. 이 레온 여자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다. 4. 귀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결혼까지 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게 될 줄이야. 6. 신이 고달파도 할 수 없지. 7. 거지하기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8. 파란 마누라 덩치를 보면 작아지기만 하는 내 모습. 9. 천을 헤매는 귀신은 뭐 하느라 이런 걸 안 잡아가는지. 10년 감수할 일 생길까봐 매일 몸살이며 살아왔다. 10일 조를 바치고 기도해도 이 여자는 날 가만두지 않을 테지. 12 걸고 밥상 차려오라 하며 때리고. 13.12 금요일처럼 공포스러운 날이 1년 365일이다. 14 리도전장을 내밀 수도 없고. 15 야 밝은 달을 보며 한탄만 하는 내 신세야. 16 일 동안 내공 싸우면 이 여자에게 이길 수 있을까 덤볐다가. 17 리를 도망치고 붙잡힌 불쌍한 인생. 18 내 신세는 왜 이리 처량한지 오늘도 눈물만 흐른다.